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올렸었던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의 첫 번째 유형이었던 과잉 성취형 딸에 이은 이 반대선상에 있는 자기 학대형, 자기 방임형, 무기력한 성격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딸의 유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과잉 성취형과 자기 학대형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행태는 매우 다릅니다. 서로 굉장히 극과 극의 상황에 있지만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원인은 동일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를 딸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기대에 부응할 때 이 딸이 어떠한 행동을 할 시에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딸들은 엄마의 기대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엄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에게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집 근처에 있는 공단에 가서 취업을 해. 돈이 없으니까 너가 그 월급으로 우리 가족을 도와야겠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딸에게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과잉 성취형 딸은 나는 공단에 가서 일하기 싫어. 나는 대학을 갈 거야. 아니면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야. 나는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생각을 해서 이 엄마가 틀렸다는 것.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단에 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너를 위해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고 베스트다라고 엄마가 정해줘 놓은 이것을 엄마가 틀렸어. 나는 더 다른 것으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과한 성취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기 학대형, 자기 방임형 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본다든지 게임만 한다든지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고 특별히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시킨 대로 공단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지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이 과잉성취형 딸과 자기 학대형 딸은 똑같은 메시지를 엄마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뭐죠? 봤지?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 뜻대로 되지 않아. 엄마의 생각은 틀렸어. 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말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성취형 딸과 자기학대형 딸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감정의 문제는 똑같지만 이것을 표출하는 방식,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학대형 딸은 심사가 뒤틀러져 있고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그래서 반항을 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이 원인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딸이 가지고 오는 월급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쥐꾸러미 하나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과잉 성취형 딸은 엄마가 내가 버는 돈을 다 가져가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학대형 딸은 내가 번 돈을 내가 1년 동안 돈을 벌어봤는데 우리 엄마가 다 가져갔네. 나는 남은 게 없네? 일을 안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나아가는 방향, 삶의 방향이 매우 반대적입니다. 둘 다 우울, 불안, 무게, 그리고 중독,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 학대형인지 한번 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대답을 해주는 존재가 바로 엄마죠.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본인의 자녀를 안 좋아하고 이 자녀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이 아이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이 아이 안에 내재화가 되고 아이는 변화의 의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형인 특징은 첫 번째는 포기를 잘합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실패를 내가 마주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감정, 나의 불행, 슬픔, 공허함, 이런 나의 감정을 마주하고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묻어둔 채 외면합니다. 이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나의 고통이라든지 정서장애, 우울증, 식이장애,
중독. 자,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뭐 드라마를 주구장창 본다든지, 소설을 탐닉한다든지, 아니면 잠만 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심하면 알코올 중독까지 나의 실제 문제의 원인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감정에 무감각해지고 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겨내야겠다, 극복해야겠다,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력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헤어지질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다든지, 혹은 내가 직업이 없어,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해,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정부미를 받아서 살아야 되지만 이 가난에서도 탈피를 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 그냥 묶여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파괴하는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서선 포기를 잘하고 중독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들의 삶에서 이루어낸 성취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보통은 뭔가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일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승진하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것도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 또래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성취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무기력한 자포자기하는 자기 파괴형, 자기 학대형의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잉성취형 딸과 똑같은 내면입니다. 근데 과잉성취형 딸은 내가 불충분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외모를 다듬고 운동을 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기 학대형의 딸은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도전을 해서 실패했을 때 이 실패를 내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해도 욕심이 없고 열심히 열정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것, 그냥 했다 이 정도 수준.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든지 뭐 열정을 불태운다든지 일에 욕심을 내고 이런 게 없고 어떤 노력을 크게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전반에 굉장히 낮은 성취를 가져옵니다. 또래 친구들은 뭐 연애도 열심히 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해외에 뭐 어디 뭐 나갔다 오고 무슨 공모전에 가고 무슨 대외 활동을 하고 또 직장에 다녀가지고 회사의 생활은 또 자기 커리어를 쌓고 결혼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 자기 학대형 딸들은 낮은 성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룬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비정규직 전전하면서 비품 정리하고 뭐 탕비실 정리나 하고 있고, 혹은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녀서 커리어가 계속 뚝뚝뚝 끊어져 있고, 이제 이런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죠. 무기력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중독에 빠진다든지 현실을 외면하고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롭고 공허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과잉성취형 딸과 자기 학대형 딸을 보면 이 타입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과연 엄마의 마음에 들라요 올까요에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 과잉성취형의 딸은 굉장히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커리어도 잘 쌓고 부자가 되어 있고, 이 자기 학대형의 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든지 미혼모가 되는데 뭐 경제력이 부족해서 뭐 이모네 집에 얹혀 산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해서, 과잉성취형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고 자기 학대형은 가난에 빠져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이런 자녀분들을 만났을 때 인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과잉성취형인 딸도 망할 수 있어요. 이들은 굉장히 무리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무리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삶의 전반에서 본인이 벌었던 돈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다 쓰고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다단계 같은 그런 영업일에 뛰어든다든지 해서 사실은 굉장히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좀 엮이지 않을 법한 문제에, 그런 불필요한 문제에 많이 엮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자기 학대형 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엄마로부터 돌봄을 못 받잖아요. 엄마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보통은 나의 형제, 자매, 혹은 친척, 친구, 연인이나 남편 등 나를 부모처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학대형 딸이 20대 같은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이룬 것이 없고 성취한 것이 없고 그냥 뭐 젊은 애가 욕심이 별로 없네, 무기력하네, 아니면은 뭐 현모양처 스타일이네, 이렇게 특별히 이룬 것이 없이 살다가 결혼을 굉장히 책임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이거니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 좀 귀찮고 번거로운 일, 아니면 신경 써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대신 다 처리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사실은 처리해야 되고 직면해야 하는 문제를 늘 외면하고 살았는데 이걸 처리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다 챙겨주고 돌봐주는 배우자를 만남으로써. 이 차이는 뭐 멘토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멘토를 만나면 과잉 성취형이 되고 없으면 자기 학대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멘토의 여부도 물론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는 가운데 자기와 가까운 쪽으로 더 극단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과잉 성취형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성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을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저는 뭐 어느 삶이 더 행복하다, 어느 삶이 뭐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들은 둘 다 어쨌든 내면이 많이 망가져 있고, 설사 겉보기에는 과잉성취형 딸인 많은 것을 이루었고 성공한 여성같이 보이고, 자기 학대형인 딸은 사하게도 나를 돌보아줄 수 있는, 모든 귀찮은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 부모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던 이들은 결국에는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자기 학대형 딸, 자기 방임형 딸이 정말 취업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직업이 없고 배째라 뭐 이러고 있다고 칩시다. 혹은 정말로 극단적으로 미혼모가 돼가지고 뭐 이모네 집에 얹혀 산다든지, 그냥 평생 뭐 직업도 없는데 딱히 뭐 결혼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산다든지 해서 부모에게 얹혀 산다든지 극단적인 상황에 딸이 처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기 딸이 이런 삶의 모습에 매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포기해요.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딸을 도와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내 딸을 걱정해서 내 딸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딸이 저 모양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 딸 뭐하냐고 취업했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이번에 친척들을 하면은 누구네는 딸이 어디 입사해가지고 했다는데 나는 도대체 친척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딸로 인해서 망가진 본인의 명성, 본인의 체면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내가 우리 엄마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딸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엄마에게 엄마는 틀렸어, 엄마는 잘못된 부모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망가뜨림으로써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또래에 비해서 성취가 너무 낮다,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실패한 것만 같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여러분의 재능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내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가 너는 할 수 없어, 아니면 너는 해서는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도전할 수 없어, 너는 용기를 낼 수가 없어, 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정말로 이걸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내가 탕비실에서 왜 커피나 타고 있지? 늘 느끼는 자괴감. 대기업에서 멋지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럽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그 일에 원서조차 낼 수 없는 나의 이력서. 이것에 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에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자꾸 들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내 삶과 내 감정을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관계, 데이트 폭력에 빠져 있든지, 내가 실직 상태에 있든지, 가난한 상태에 있든지, 이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앞으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만난 친한 언니라든지 동생들, 그리고 저 썸머도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 작업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는 꺼내들고 더 이상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고통을 붙잡고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내 고통, 내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포자기형, 무기력한 딸들은 이 문제를 쳐다보기를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평생을 외면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 문제를 쳐다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 삶을 설계하고 내 감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얼만큼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잉성 취향에 따른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같은데, 이 사람은 속도를 점점 늦추는 연습을, 그리고 자기 학대형에 따른 그냥 목석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